징역 15년 구형에 1년 8개월 선고. 김건희 특검은 첫 재판에서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너무 자신했던 것이 패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발표 내용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한 만큼 당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특검 수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없는데도 특검이 전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 혐의가 거론됐고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비적 공소 사실을 통해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심 재판부조차 판결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정치권을 달궜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명태균 씨 입에 특검 수사가 휘둘렸다는 비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 이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게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의회에서 관련법을 승인할 때까지 25%의 관세를 적용받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디지털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y've introduced new laws on digital services. They haven't done what they needed to do on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so it's hard to continue to hold up our end of the bargain while they have not moved forward swiftly enough on their end. 캐나다에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대미 접촉에 나섭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듣고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오해를 풀 계획입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쌍특검 수용촉구 단식 농성 뒤 회복에 집중해왔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생 현장을 방문하면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이 내려질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된 뒤 엿새 만의 공개 일정인데 직원과 시민에게 미소를 건네는 등 건강을 일정 부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복귀의 첫 일성은 이재명 정부를 향했습니다. 고물가를 만병의 근원이라 지적하며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펴는 정부를 비판하고 수급 안정 대책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가가 우리 서민들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동훈 전 대표는 친한계 인사와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징계 결정 이후 첫 공식 행보입니다. 징계 상황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당 안팎의 시선은 오늘 장 대표 복귀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제명안 의결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당내에선 강한 조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차분한 상태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뺄셈 정치는 안 된다며 양측이 만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2달 만에 한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가 마무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당내 역학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의결 시 내홍은 최고조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내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 3번 만에 소환이 이뤄지는 건데 경찰은 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말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accusing me of perjury.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청문회 직후 출국했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3차 요구에는 응할 전망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직접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 등 증거물을 수집한 것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대표 등이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쿠팡이 셀프 조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맞섰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며 반박했고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숨진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도 불거졌는데 로저스 대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우선 고객 정보 유출 자체 조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위증과 산재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 연방인민단속위원회 총격으로 시민이 잇따라 숨져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은 되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2명이 숨진 미니애폴리스의 시장이 연방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충돌했고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달에만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숨진 미니애폴리스 거리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합니다. I don't know who the fuck you think you are. Get in your vehicle. Get in your vehicle. You're impeding the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 Get back in your vehicle right now. Right now.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주지사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통화하고 이민 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 국경차르를 급히 보냅니다. Tom Homan, as you know, is in Minnesota now. He's meeting with the governor, and he's meeting with the mayor, I think, later. And I hear that's all going very well.
하지만 프레이 시장은 국경 차르를 만난 뒤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과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시장과 매우 좋은 대화를 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매우 심각한 법 위반 발언이고 불장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이 연방요원에 현지 경찰이 협조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공격했고 프레이 시장은 경찰 임무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How many more lives need to be lost before this administration realizes that a political and partisan narrative is not as important as American values? 이 와중에 하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고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오마르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와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다 액체 분사 공격을 당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에선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선 단속 과정에서 민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연방사법당국 관료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총격을 주 정부가 독자 수사하고 주 정부 자산을 연방정부 작전 준비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강추위가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대기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영동과 영남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월에 경계 단계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도 기승입니다. 현재 철원의 기온이 영하 15.9도, 파주는 영하 14.7도로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영서 등에선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도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8.2도, 대전은 영하 7도, 부산은 영하 2.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한파는 주말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내린 눈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